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연방 국가입니다. 각각의 연방 주체가 자치권을 행사하고 연방 정부가 외교권을 행사하는데요. 러시아는 연방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1. 지역, 그리고 2. 거주 주민, 그러니까 러시아인이냐 러시아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냐에 따라서 총 85개의 연방 주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위키백과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85개라는 숫자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제적인 인정 기준이냐 아니면 러시아가 자국 헌법으로 규정한 기준이냐에 따라서 83개가 될 수도 있고 85개가 될 수도 있고 89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밑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연방 주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 지역 구분에 의해서 정해진 주, 일반 주입니다. 그리고 변경, 사이드에 있는 곳이겠죠. 변경주가 있고 연방 정부가 직할하는 연방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이외의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인 공화국, 자치주, 자치구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행정 단위들을 한번 간략히 구분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러시아 연방 내에서 다른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공화국 총 24개가 있는데요. 그 공화국에 대해서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연방 주체에 대한 위키백과를 보시면요. 러시아 연방 주체에는 위키백과의 설명입니다. 총 22개의 공화국, 46개의 일반 주, 9개의 변경주, 1개의 자치주, 4개의 자치구, 3개의 연방시, 이렇게 해서 총 85개의 연방 주체가 있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러시아인 이외에 민족이 사는 국가가 바로 공화국, 자치주, 자치구입니다. 공화국에는 헌법이 있고요. 수반이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가 외교를 하죠. 헌법이 있으니까 자치권이 아주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밑으로 자치주, 자치구가 있는데요. 공화국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자치권이 공화국처럼 폭넓게 인정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치주에는 유대인 자치주가 있고 자치구에는 4개가 있는데 자치권이 공화국보다는 적고 주보다는 많다. 일반적으로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일반적인 46개의 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경, 좀 더 외진 곳에 있는 변경주가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연방시, 연방정부가 직할하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도시 3개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세바스토폴인데요. 이 세바스토폴은 지금 분쟁 지역이어가지고 크림반도에 있죠. 아직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도로 다음 지도로 보실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 세바스토폴이 있는 곳이 여기 크림반도잖아요. 여기가 러시아가 2014년에 합병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독립이 됐는데 여기를 러시아 연방 헌법이 이제 세바스토폴이나 이 크림 공화국을 몽땅 다 자국 연방 헌법에 집어넣었지만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를 보시면 이 22개 중에 크림 공화국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인정받는 게 21개 공화국이 되고요. 연방시도 3개 중에 1개를 빼서 실질적으로는 85개가 아니라 83개가 인정받고 있다. 국제적으로 러시아 연방의 연방 주체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연방 주체들 내역을 쭉쭉쭉쭉 보시면 83개까지 확정된 게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국경 내에 위치한 분쟁 지역, 쉽게 말해서 러시아가 실효 점령을 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연방 주체가 총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화국이 3개입니다. 크림 공화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이렇게 3개고 연방시 하나, 세바스토폴, 그 다음에 일반주, 자포리자주랑 헤르손주 이렇게 해서 총 6개는 러시아는 자국 연방 헌법에 포함시켰지만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내역을 보려면요. 이게 지금 나무위키에서 러시아 행정구역을 검색한 건데요. 이제 쭉쭉 내려보시면 밑에 러시아 헌법 65조
65조라고 있습니다. 이 65조가 연방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러시아어를 못하니까요. 한국어로 바꾸면 2024년에 러시아 연방 헌법 코멘트가 포함된 현재 버전이다. 연방 헌법 65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해서 러시아 연방에는 다음과 같은 연방 주체가 포함된다. 요거가 공화국이고요. 총 다 더하면 24개입니다. 그 밑에 변경주 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 4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연방 이제 시 중요한 거 3개, 그 다음에 유대인 자치지역 이게 자치주고요. 나머지 요 4개가 이제 자치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면 89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요. 위로 올라가서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러시아의 연방 주체는 지역적으로 묶인 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화국이 공화국대로 다 몰려있고 변경주는 변경주대로 몰려있고 일반주는 일반주대로 몰려있으면 관리가 편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한 지역에 일반주도 있고 뭐 변경주도 있고 공화국도 있고 다 섞여서 있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연방 관구라는 별도의 행정기구를 두어서 이들을 지역적으로 묶고 효율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연방 관구를 한번 읽어보면요. 위키백과에서 러시아 연방 정부가 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이다. 바로 지역으로 묶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편이냐 하면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 설명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 사이에 지역적으로 설정한 행정구역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임명한 전권 대표가 파견되어서 각 연방 주체의 활동을 감독하며 정보를 연방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왜 몽골이 점령지에다가 다루가치를 파견했던 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이제 제국에서 총독을 파견했던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현재 연방 관구는 총 8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색깔별로 이제 중앙 연방 관구, 북서 연방 관구, 남부 연방 관구, 북카프카스 연방 관구, 볼가 연방 관구, 우랄 연방 관구, 시베리아 연방 관구, 극동 연방 관구까지 해서 총 8개가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각 연방 관구 내에 어떤 공화국이 있는지 보려는 거죠. 이 지도를 보시면 먼저 북서 연방 관구에는 카렐리아 공화국, 코미 공화국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중앙 연방 관구에는 공화국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남부 연방 관구에는 아디게아 공화국, 칼미키아 공화국 이렇게 2개 있습니다. 근데 칼미키아 공화국이 특이하게 유럽 내에서 불교가 국교인 국가입니다. 이 칼미크족이 몽골계거든요. 재밌죠? 이 몽골 제국의 위력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북카프카스 연방 관구가 있는데요. 보시면 카라차예보 체르케스카야 공화국, 카바르디노 발카르 공화국, 북오세티아 공화국, 놀스 북오세티아 공화국, 그리고 그 사이에 잉구시티아 공화국, 체첸 공화국, 다게스탄 공화국 그렇게 해서 6개입니다. 2개, 6개에서 10개고요. 그 다음에 볼가 연방 관구에는 마리엘 공화국, 추바시아 공화국, 모르도비아 공화국, 타타르스탄 공화국, 우드무르티아 공화국,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 이렇게 해서 6개가 있습니다. 16개죠. 그 다음에 우랄 연방 관구에는 공화국이 없고요. 시베리아 연방 관구에는 알타이 공화국, 투바 공화국, 하카시아 공화국 3개 더하면 19개죠. 그 다음에 극동 연방 관구에는 사하 공화국, 브라티아 공화국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총 21개의 공화국이 러시아 연방에 있는 겁니다. 이 대부분이 다 민족 이름을 따서 국가 이름이 정해진 건데요. 이제 뭐 샤하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사하족, 브라티아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브라트족, 투바는 투바족, 하카시아는 하카스족, 뭐 이런 식이죠. 알타이족.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중국입니다. 여기 국경이죠. 중국이고 중국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다가 몽골과 국경이 변경하고 이렇게 오다가 알타이 공화국. 여기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은데요. 알타이 공화국과 마주한 국경이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다음 구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가 미리 좀 검색을 해놨습니다. 알타이 공화국 여기인데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 보면 이쪽이 몽골, 남동쪽이 몽골하고 여기 남쪽에 중국, 이렇게 남서쪽에 카자흐스탄과 러시아가 여기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알타이 공화국을 지나서 카자흐스탄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가 여기가 이제 다게스탄 서부가 이쪽이 이제 카스피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흑해입니다. 그래서 요 흑해 북쪽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땅들, 그 6개 공화국이나 주, 시 이런 게 이쪽에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로 보시면요. 2022년 9월 30일 기준 그 남동부 우크라이나의 합병지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합병한 곳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빨간색이 러시아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러시아가 합병한 지역이 비금친 여기 크림반도 세바스토폴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분홍색이 여기 2022년에 러시아가 합병한 곳, 그리고 옅은 노란색은 합병당했다가 우크라이나가 다시 되찾은 곳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노란색이 우크라이나죠. 이 중에서 러시아가 제일 먼저 빼앗은 곳이 바로 크림반도입니다. 2014년에 푸틴 형님이 트럭 타고 들어와 가지고 점령해서 여기가 내 땅임네 한 곳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불곰 형님이 직접 트럭을 몰고 크림대교를 건너고 있는 장면입니다. 상징적인 그림이죠. 그리고 이 크림 공화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다음에 러시아 연방에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주민투표를 2014년 3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키백과로 2014년 크림 주민투표를 보면요. 크림 자치공화국 전체 유권자의 96.77%가 러시아 편입에 찬성하고, 세바스토폴 특별시도 전체 중에 95.6%가 러 연방 편입에 찬성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됐는데 유엔 총회는 크림 주민투표가 무효임을 규정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아직 그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는 거죠. 크림 공화국도 그렇고 세바스토폴도 그렇고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럼 나머지 이 4곳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이제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여기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이 있고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이렇게입니다. 이제 아까 봤던 그 6개, 인정받지 못했던 6개가 어디냐 하면, 자, 쭉쭉 내려서 크림 공화국, 도네츠크 공화국, 루간스크 공화국, 세바스토폴,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그게 바로 여기에 다 몰려 있는 거죠. 이 루안스크 공화국과 이 도네츠크 공화국 이쪽을 보통 우리가 돈바스 지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을 묶어서 퉁쳐서 돈바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2개 공화국이 러시아 연방 헌법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자포리자주나 헤르손주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연방 헌법에 들어갔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연방 헌법에서는 총 89개의 연방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 6개를 빼고 83개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러시아 연방 주체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되는 거죠. 지금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결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전쟁이 종료되었을 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8월 달에 러시아 본토, 그러니까 쿠르스크 지역을 쳐들어가서 마을 몇십 개를 점령하거든요. 한 이쯤 될 겁니다. 한번 검색을 실제로 해볼까요? 쿠르스크주 러시아 이제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이쪽에 실제로 쳐들어가서 러시아 마을을 몇십 개 점령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러시아 연방에 있는 그 총 24개의 공화국들과 러시아의 행정 단위에 대한 그 개략적인 그 상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